문장을 생각하는 데는 세 군데 장소가 좋으니 타고 있는 말의 위, 잠자리의 베개의 위, 그리고 변소 위다. 중국 송나라의 문인 구양수의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은 제법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전학 대신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편을 택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매일 2시간씩 버스를 탔습니다. 덕분에 저는 버스에서 책을 보는 일에 무척 익숙해요. 사실 책이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장소가 버스 안입니다. 전공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일 경우에 거의 그렇죠. 듀오백 의자에 앉아 단풍나무 독서대에 책을 얹고 LED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을 때보다 버스 안에서 책을 읽을 때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릅니다. 공부가 지루할 때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자극을 주고 싶다면 책을 들고 버스를 타보는 건 어떨까요? 노선이 긴 버스의 맨 뒷좌석이 적당합니다. 분명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여 여러분이 버스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추가로 더 읽게 될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책을 들고 버스를 타보라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빈센트 반 고흐의 반고흐 영혼의 편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이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속되는 작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고흐가 오늘 나누어드릴 편지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반고흐는 본격적으로 미술에 전념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곤란과 건강 악화도 계속돼요. 하지만 고흐는 그런 것에 아랑곳 않고 마치 뒤가 없는 사람처럼 치열하게 그림에만 매달립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요. 이를테면 상류 사회랄까, 동료 화가들과의 인맥을 위한 인맥이랄까,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진실된 그림에만 모든 힘을 다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한두 마디의 말은 언어가 난무하는 자기계발서 한 권보다 깊은 통찰을 줍니다. 문자 그대로 깊은 몰입 속에서 나온 깨달음이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일이란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연속되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다. 라는 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저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점과 점이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요. 그 점의 의미를 그 점 위에 있는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나 보아야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죠. 지난 후에야 연속되는 작은 점들이 모여 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점들을 간간히 되짚어보면 그 많은 점들이 서로 기막힌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문득 알 수 있고요. 그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이 점 위에도 감사함이랄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랄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밟아온 점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이 점도 훗날 언젠가 우리의 운명을,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고흐의 표현대로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욕망은 크지만 지혜가 없어서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되는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성공의 정점에 서 있다가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최근에는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런 오늘이 있는 것은요, 과거 행해왔던 잘못된 나쁜 점들 때문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우연찮게 걸렸다거나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거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것은 없고 우리가 만든 점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길게 봐서 크게 봐서 세상의 인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마음가짐 혹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적어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을 마주했을 때 단조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을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고 했었지.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나도 꽤 자주 그런 느낌을 받곤 하는데 그럴 때는 완전히 다른 것에 도전한다. 풍경이나 빛이 빚어내는 효과에 지쳤다고 느낄 때면 인물을 그리는데 몰두해보고 혹은 그 반대로 일을 하지. 어떨 때는 그저 그런 단조로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하는 소재를 바꿈으로써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극복한단다. 노력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절망에서 출발하지 않고도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실패를 거듭한다 해도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해도 일이 애초에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야 한다. 위대한 일이란 그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작은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 그림이란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철벽을 뚫는 것과 같다. 아무리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는 그 벽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인내심을 갖고 삽질을 해서 그 벽의 아래를 파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규칙이 없다면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갈 수 있겠니?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일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이룰 수 있다. 결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태양이 더 환하게 비추고 모든 것이 새로운 매력을 갖고 다가온다.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나는 사랑이 명확한 사고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여긴다. 우리는 오히려 사랑할 때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활동적이 되거든.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물론 그 외양은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기 전과 후의 모습은 마치 불 꺼진 램프와 타오르고 있는 램프만큼이나 다르다. 어느 쪽이든 램프는 거기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좋은 램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램프는 빛을 발산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램프의 기능 아니냐.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되어 간다.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인물화를 그리는 화가들과 거리를 산책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저 지저분한 사람들 하면서 말을 내뱉더구나. 그런 식의 표현을 화가에게서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 그런 일들이 나를 생각에 잠기게 한단다. 그런 장면은 사람들이 가장 진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라 느껴졌다. 한마디로 스스로 자기의 입을 막고 자신의 날개를 자르는 짓이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는 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집시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살다 보면 촛불을 끌 수도 있겠지. 하지만 미리 소화기를 들이대는 건 어리석은 일이란다. 앞으로 얼마나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많은 문제가 있긴 해도 내 몸이 아직 6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지금 당장 최후의 순간이 오진 않는다는 거다. 이 6년에서 10년 정도가 내가 확신하면서 계산에 넣는 기간이다. 그 이후의 문제는 너무 막연해서 아직 단언할 수 없다. 사실 10년 후의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달려있다. 이 기간 동안 함부로 지낸다면 40살이 지나서 살아있지는 못할 거다. 그러나 이따금 우리를 덮치는 충격을 견딜 만큼 힘을 유지하고 다소 복잡한 신체적 문제를 극복해낸다면 40대에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건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도 나는 그다지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양의 작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만 알 뿐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게 문제는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정기적으로 집중하면서 핵심에 접근해서 완벽한 평온과 안정 속에서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 빚과 의무를 지고 있다. 나는 30년간이나 이 땅 위에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림이라는 것을 빌어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다. 인간의 감정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그것이 나의 목표다. 이런 생각에 집중하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져서 더 이상 혼란스러울 게 없다. 요즘은 작업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니 더욱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나 자신에게 굳은 의지를 갖고 몇 년 안으로 사랑과 감정으로 충만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물론 그것보다 더 오래 살게 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걸 염두에 두진 않는다. 몇 년 안에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나의 계획을 이끌어준다. 이제 너도 왜 내가 절실하게 재촉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방법을 쓰기로 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또 나는 내 그림을 제각기 다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그걸 모두 합칠 때 하나의 작품이 된다고 생각한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반고흐 영혼의 편지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호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지금 예스24 자기개발 3위, 알라딘 자기개발 2위, 리디북스 종합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혼자서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주위에 공부하시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